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연간 6조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요? 가장 흔하게 먹는 비타민만 해도 1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중장년층이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다면 이제 영양제 시장의 가장 큰 손은 20, 30대 이 젊은 세대라고 하는데요. 영양제 시장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존재할까요? 왜 우리는 약보다 영양제는 더 관대할까요? 또 마케팅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나의 건강을 챙기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베테랑 약사이자 푸드라이터인 정재훈 약사님이 이에 대한 답을 건강 구독사회라는 한 권의 책으로 담아서 직접 들어볼 텐데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재훈 약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요. 한국, 미국, 캐나다 3개국 약사의 면허를 가진 베테랑 약사이자 또 음식을 인문학으로 풀어내는 푸드라이터. 작가로도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미 뭐 방송과 대중 강연을 통해서도 익숙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약사, 또 푸드라이터, 작가, 또 먹는 것과 건강에 대한 글쓰기까지 굉장히 관심사도 많으시고 진심이신 것 같습니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약사하면서 음식에 대한 글을 더 많이 써온 이제 정재훈이고요. 예. 네, 뭐 글쓰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마감에 치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시장이 뭐 6조 원, 비타민 1조 원이라고도 하는데 저도 그렇지만 또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영양제. 밤에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또 약 이런 거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느끼시는 한국인의 영양제 사랑을 어떻게 실감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약국을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예전에 약국을 할 때 보면 약하고 영양제하고 거의 이제 뭐가 약이고 뭐가 영양제인지를 구별을 못하고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 약국에 이제 한 보따리 들고 오세요. 예. 내가 먹는 거 이거 어떤 건지 궁금하다면서. 근데 그럴 때 보면 아니 저게 한 분이 다 드실 수 있는 양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막 뭐 10가지 20가지 이렇게 예. 막 정말 많은 종류의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뭐에 좋은지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고 드시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져와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에 좋은지도 모르실 뿐더러 예. 그래서 뭐 드시고 뭐 좀 좋아지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예. 모르겠다고 그러면서도 드시는 경우 되게 많고요. 예. 그러면 안 드셔도 될 것 같은데라고 말씀을 드리면 근데 또 안 먹으면 불안해서 맞아요.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사실 이제 책의 머릿말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바로 여쭤볼게요. 그럼 약사님이 드시는 영양제는 뭔가요? 저는 사실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예. 한두 가지 먹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종합 비타민제를 매일 먹지는 못하고 예. 가끔 챙겨 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제가 스타틴이라고 콜레스테롤 수치 높으면 먹는 처방 약이 있습니다. 예. 그거 먹는 동안에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영양제를 먹으면 조금 낫다라는 말이 있어서 이제 먹고 있는데요. 제가 예. 조심스러운 이유가 뭐냐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신문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그냥 뭐 먹고 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그냥 그거 하나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합 비타민제는 매일 같이 안 먹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코엔자임 Q10 하나 먹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네. 그게 이제 막 대단한 약인 것처럼 이렇게 인터뷰 기사가 나가가지고 제가 굉장히 곤란했어요.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저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근데 저도 그게 막 엄청난 영양제라고 생각하고 먹는 건 아닌데 예. 마치 이제 그게 무슨 뭐 노화를 늦추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는 영양제인 것처럼 아마도 추가 조사를 해서 써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믿질 않습니다. 그런 근거가 그렇게 확실한 성분도 아니고 해서 다만 이제 스타틴을 복용 중일 때는 몸에서 원래부터 만들어지는 이 코엔자임 Q10이라는 성분이 조금 적게 만들어진다는 그런 설명도 있어서 예. 그냥 가벼운 보충 정도인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드시는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마치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좋아 이렇게 전해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처럼 먹는 게 가지수가 적은 사람이 저는 뭐 이거 먹습니다 하면 더 이게 좀 그럼 저건 진짜 먹어야 되나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절대 뭐 제가 먹는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예. 청취자분들도 드셔야 돼요. 이런 건 절대 안 합니다. 네, 마치 골라서 드시는 게 이거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강 구독사회라는 책 제가 앞서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제목인지 구독이라는 의미도 그렇고 좀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십시오. 네. 구독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러니까 저가 이제 어린 시절은 한 40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제가 구독을 하고 있었던 거는 학습지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네. 네. 저희 아버지가 구독하고 계셨던 거는 이제 신문. 네. 근데 이제 학습지하고 신문은 큰 차이가 있죠. 신문은 매일같이 보지만 학습지는 절대 안 봅니다. 밀려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도 그런 식으로 자꾸 구독을 시키려는 그런 마케팅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영양제나 이런 거에 거기 제품 이제 그 포장지에도 보시면은 뭐 하루 한 알 챙기는 무슨 뭐 습관 그렇네요. 이런 문구 진짜 많이 보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회사에서는 뭐 그런 것들을 뭐 한 달치, 두 달치 이렇게 구독하듯이 요즘 3개월치 네. 같이 판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기 배송 뭐 이런 걸 많이 맞아요. 하니까 뭐를 살 때도 다 구독을 하고 하니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좀 압박감이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연 건강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독 사회로 가는 게 맞는지 하는 걸 좀 짚어보고 싶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 자꾸 모든 걸 구독하려고 하는 거가 특히 건강 면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좀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닌지. 안 먹으면 네. 안 될 것 같이.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강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일 또 아쉬운 게 뭐냐면요. 예전에만 해도 건강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잠 잘 자고. 맞아요. 잘 먹고. 밥 잘 먹고. 운동 잘하고. 화장실 잘 가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부 나의 어떤 생활 습관, 네. 라이프 스타일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지 소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건강을 구독을 한다? 이거 돈을 써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건강 자체가 지나치게 소비재화가 되고 있다라는 네. 걸 이제 책에서 좀 파헤치고 싶었던 거죠. 사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이 분석 중에 하나가 약과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과 기호식품 이게 어떤 전혀 다른 분류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 대나무처럼 쭉 이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마디만 이렇게 나눠 놓은 것 뿐이다. 이제 그런 어떤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일 쉬운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좀 여기에 대해서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은 네. 약은 약이고 식품은 식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또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요. 예. 커피 같은 경우에 이게 만약에 커피가 몇백 년 전부터 마셨던 게 아니고 오늘 바로 시장에 출시가 된 그런 제품이라고 한다면 이건 무조건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약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약의 특성 너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한 잔, 두 잔, 세 잔 마시는 거에 따라 가지고 맞아요. 효과가 달라지고 네. 술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오래된 것들은 식품의 어떤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게 항상 깔끔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렇죠. 연속 선상에 있다. 이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계 부분 그러니까 약과 식품 사이를 회색지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회색지대가 어떤 의미고 왜 우리는 이 회색지대에 끌리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색지대라고 하면 어감이 안 좋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인 것 같기도 한데 식품인 것 같기도 하면 그러니까요. 그런 사이에서 어떤 느낌이 생기게 되냐면 이거는 왠지 효과는 있더라도 부작용이나 독성은 별로 심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모종의 안심이 생기는 거죠. 저도 사실 뭔가가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좀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식품은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전제로 하잖아요. 네. 약은 사실 저도요. 약국에 있는 그 모든 약을 다 먹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네, 그거 제가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죠. 처방도 받아야 되고. 네. 근데 식품은 일단은 먹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회색지대에 우리가 더 끌리게 되는 심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마도 이제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이 만든 착시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저도 책 쓰면서 놀랐어요. 왜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약으로도 나와 있고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아. 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이걸 먹었을 때 생겨나는 어떤 부작용이나 위험에 대한 어떤 고지하는 내용이 굉장히 짧고 간략합니다. 별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게 이제 약일 때는 네. 심지어는 약 사용 설명서에는 먹다가 급사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예. 이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오메가3를 복용을 하던 분이 그 약 때문에 오메가3가 약이라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어떤 심장하고 관련된 급사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예. 단지 이제 그 오메가3를 약으로 드시던 분이 그런 분이 굉장히 여러 분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예. 그 중에 한 분, 두 분이 이제 그 복용 중에 급사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약의 경우에는 안전성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게 약 때문인지 아니면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지병 때문인지 이걸 가려내는 건 일단 나중 문제고 보고가 있었다. 예. 일단은 그냥 안전 차원에서 이거 적어놔야 된다. 고지를 해야 되는군요. 네. 그러면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의 경우 부작용이 덜해서 간략하게 적은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끝에 두 글자 식품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분류가 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위험에 대한 거에 대해서 소비자도 좀 둔감하고 네. 관련해서 규제 기관에서도 조금 느슨하게 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길다란 사용 설명서에 적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나라 말고 이제 해외 직구하다 보면 뭐 예를 들면 미국 있지 않겠습니까? 많죠. 예, 많이 미국에서 하시죠. 직구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이런 그 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이런 걸 더 느슨하게 규제를 하느냐 네.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나라가 느슨할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진짜 깐깐한 축에 속하고요. 미국이 정말 느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관련된 영양제나 보충제를 직구로 구입을 하실 때는 굉장히 느슨한 나라에서 굉장히 허술하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 제품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한 의사 선생님의 표현이 효능이 좋으면 약이 됐겠죠. 라고 말씀하시는 제가 들었는데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건 정말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요. 효능이나 효과가 입증이 된 것보다는 뭐가 더 강력하냐면 서사가 강합니다. 이걸 먹었더니 난 좋아졌더라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서사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스토리.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면서요. 뭐 사람의 몸은 이 성분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많이 못 만듭니다. 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수치의 80%가 줄어든다. 근데 이제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서사. 저도 이제 이런 서사에 근데 그게 뭐 제품 꼭 팔려고만 그런 게 아니고 예. 논문이 나오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그 얘기를 보고 논문이 나와가지고 타우린이 사람 몸에서 나이가 들면서 뭐 원래 수치가 100이라고 하면 20%까지 내려간다는 말을 보고 타우린을 이제 직구로 사서 몇 킬로그램 사서 집에 쟁여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다음 해 그런 식으로 나이가 든다고 해서 타우린의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착시가 있었지만 그게 아니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타우린 수치가 나이가 들어서든 젊었을 때든 높게 유지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낮게 유지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노화의 지표로 삼을 수가 없다. 이런 논문이 바로 다음에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듣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일단은 그 앞서 잠깐 제가 소개했던 게 젊은 세대일수록 요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인다는 부분인데요. 요즘 왜 이 청년 세대에게 영양제가 필수품이 되었는지 어떤 심리인지 좀 분석을 하시나요?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건강하고 관련해 가지고 각자 도생이다. 내가 잘 챙기지 않으면 뭐 사회가 이걸 나를 보호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건강에 대한 관심 자체가 높아진 세대가 출현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건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미지화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뭐 건강을 잘 챙긴다,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 하면 왠지 좀 자기 자신을 잘 제어를 하고
뭔가 좀 멋진 그런 삶을 사는 이런 이미지. 자기 관리.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있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그런 영양제나 이런 걸 챙겨 먹는 이유 자체가요. 사실 그냥 건강하려고 먹는 게 아니고 네. 슈퍼맨, 슈퍼우먼이 되고 싶어서 먹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육각형을 다 채우려는 그런 어떤.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잠은 적게 자고 싶어요. 운동은 많이 하고 싶어요. 일도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피곤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영양제로 채워보자. 이렇게 피곤해서도 하면 안 돼. 그렇죠. 내 원래 능력의 한 120%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불행히도 그렇게 우리를 슈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영양제는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말씀도 좀 듣고 싶은데요. 요즘은 뭐 아주 정말 그 현혹할 만한 그런 메시지로 또 영상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설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요. 조회수가 높다고 무조건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동영상을. 네. 근데 뭐 그중에 좋은 것도 있습니다. 너튜브에 추정 60분 동영상이라고 요즘에 영양제 다뤘었는데 네. 저도 출연을 했지만 그런 조회수 높은 영상 보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의사들은 약사들은 절대 안 먹는 영양제 3가지. 또는 반대도 있어요. 뭐 약사들은 절대 챙겨 먹는 영양제 맞아요. 7가지. 제목. 네. 그다음에 뭐 이 증상이 있다면 뭐 당신의 몸에 독소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다. 뭐 이런 그러니까 제목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제목이 정말 너무 안 좋아요. 제목이 너무 왜곡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제목은 무시하시고 내용만 보시는 게 나은 경우도 있고. 흔히 우리가 썸네일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썸네일 자체는 조금 지나치게 사람의 주의를 끌려고 하요.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좀 자극적이어야지 조회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이거는 약간 요즘에 주식시장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관련해 가지고도 어떤 예측이라든지 길잡이가 되는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전문가들 중에도 보면 조심스럽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냥 제 의견입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전문가라고 한다면 뭐 주식이 됐건 건강이 됐건 어떤 분야든지 간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건강 분야에서 마치 자기가 무슨 정말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케팅이나 어떤 건강 신화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소비자가 중심을 잡아야 할 어떤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진짜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내가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나부터 돌아보셔야 돼요. 광고를 먼저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뭐 제품 구매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뭐가 필요할 때 그걸 검색을 해서 사는 거하고 제가 막 이것저것 보다가 이게 좋다고 그러는데 사는 거하고 이건 충동 구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도 마찬가지로 어떤 마케팅의 정말 그 극적인 서사, 스토리텔링. 이거를 먹으면 뭐 불가능한 뭔가 된다더라. 뭐 얼마 전에는 예를 들면 성인의 키 성장을 도와준다는 뭐 그런 영양제를 구입한 분 얘기도 제가 봤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으시려면 우선 내가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어디까지가 가능한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어디까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자기 객관화라는 걸 하면 건강 면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건강하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어떤 알고 있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아무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도 밤에 잠을 2시간, 3시간 자면 다음날 그냥 무조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걸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마치 이 약을 먹으면 이 영양제를 먹으면 2시간, 3시간만 자도 괜찮을 것처럼 이건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에 상응하는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걸 먹으면 몸이 전혀 안 아플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영양제, 뭐 관절 관련해서 많잖아요. 근데 저도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으로 가다 보니까 그냥 뭐 날씨만 좀 흐려져도 여기저기 아프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을 한계는 한계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믿고자 하는 바가 생기면 네. 좀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건강 구독 사회라는 책을 펴낸 정재훈 약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방금 이제 우리가 나눈 그 대화를 들으시고 나이 들면 어떤 성분을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어서 안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라는 의견도 주셨고 또 약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라는 의견도 이렇게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앞서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종합 비타민은 하나 드시고 계시다. 그러면 들으시는 분들이 나도 이것저것 그냥 따지기도 어렵고 알기 어려우니까 종합 비타민만 하나 먹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하나만 먹는다고 하면 종합 비타민이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젊었을 때부터 종합 비타민을 먹는 건 저도 별로 권하지 않는 게요. 종합 비타민을 드신다고 해서 편식을 하는 습관을 종합 비타민이 이렇게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채소 과일을 전혀 안 먹고 싫어하는 분이 종합 비타민제 하나를 먹는다고 해서 그걸로 채소 과일의 모든 영양을 섭취할 수는 없어요. 대체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그래도 종합 비타민제 하나 정도는 네. 먹는 게 안 먹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고 보는 게요. 네.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면서 일부 영양소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뇌나 신경하고 관련이 되는 비타민 B12 같은 게 네. 이게 조금 흡수가 제대로 안 되거나 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이 들어가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음식을 너무 적게 먹다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 모자랄 수 있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알약에 들어있는 비타민 B12는 그래도 흡수가 조금 더 잘 되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60대, 70대 이렇게 중장년층에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런 걸 하나 이렇게 챙겨 드시는 거는 네.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고 뭐 너무 비싼 그런 걸로 드실 필요는 없고요. 또 종합 비타민제 장점은 대개의 경우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네. 천연 종합 비타민 이런 거 마케팅에만 넘어가지 않고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드시는 비타민군들이 있습니다. A, B, C, D.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성적표를 좀 매겨주실지가 궁금하거든요. 하나하나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비타민 B 많이 드시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제일 많이 드시는데 비타민 B 복합체. 근데 이제 이걸 먹는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피로회복이 더 잘 된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수험생들이 공부를 더 잘한다거나 이런 거는 기대하는 거에 비해서 연구 결과가 좀 시원치 않아요. 네, 그래서 고용량으로 많이 드시게 되는데 또 고용량으로 많이 드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그게 반드시 부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뭐 밤에 숙면을 취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밤에 드시면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피부에 뭐 이렇게 여드름이나 이런 게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예.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이거 스토리 진짜 좋아요. 비타민 D는 이게 약간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활성화가 됐을 때 약간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고 여러 가지 유전자 스위치 조절하고 관련돼 있다. 해서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연구 많이 한 것 치고는 생각보다는 아직도 뼈 건강에 대한 것만 조금 믿을만하고 다른 쪽은 조금 시원치 않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햇빛 짱짱한 이런 날에는 바깥에 나가서 좀 햇빛으로 비타민 D를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좋고요.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날 정도 드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것도 뭐 드셔도 특별히 해로울 건 없는데 네. 너무 많이 드시면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뭐 결석, 신장 결석 같은 그런 네. 문제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너무 많이 드시면 사실 좀 돈 낭비 차원이 돼요. 그래서 비타민 C 고용량에 대한 거는 네. 사실 뭐 메가도즈 요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거를 또 옹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연구 결과는 이렇게 극적이지 않다. 그래서 뭐 가끔가다 저도 비타민 C 피곤하거나 할 때 한두 알 먹거든요. 예. 그러나 뭐 비타민 C를 먹는다고 해서 그게 어떤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걸 비싸게 만들어서 팔아요. 요즘에 뭐 천천히 흡수되는 비타민 C라든지 아니면 흡수가 더 잘 되는 형태로 만든 비타민 C 뭐 이런 걸 고가에 팝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그런 걸 드신다고 해서 비타민 C의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고용량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고용량이나 아까 말씀드린 네. 그런 식으로 지속형이나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뭐 감기 안 걸리게 해준다든지
아니, 그렇게 먹으면 막 몸에 어떤 만성 질환이 좋아진다든지 알겠습니다. 이런 건 별로 근거가 네, 네, 알겠습니다. 부족합니다. 네. 그 유산균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요즘 장 건강이 뭐 70%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니까 프로바이오틱스라고도 하는데 진짜 살펴낼 이용은 뭔가요? 일단은 프로바이오틱스는요. 네. 사실 뭐 다들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먹어봤는데 나한테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드셨는데 아무 효과를 모르겠다. 그러면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 네. 근데 대체로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 나랑 잘 맞는 거면 네. 예를 들면 화장실 갈 때 좀 불편감이 덜하다든지 네. 그런 걸 내가 찾아냈다. 근데 그게 뭐 엄청 비싸지도 않다. 네. 그냥 드셔도 돼요. 아. 근데 평상시에는 사실 장 건강에 더 중요한 거는 물론 프로바이오틱스 드셔가지고 나쁠 건 대체로 없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 평상시에 하루에 발효식품을 그래도 한 2-3번 정도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 김치 있을 예. 것이고 요거트 있을 것이고 예. 이런 발효식품을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자주 좀 섭취해 주시면 그러면 장내 미생물이 더 다양해진다라는 연구 결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걸 좀 함께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게 어떤 프로바이오틱스 먹으면 좋을까 이것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더 알겠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사실 오늘 오신다고 그래서 가장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 부분입니다.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인데 뭐 제 주변에도 그렇고 뭐 요즘 SNS 상에서도 효과 많이 봤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실제로 고도 비만이 아닌 분들도 앞다퉈서 맞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비만을 치료해주는 그런 약들 있잖아요. 이제 체중 감량 도와주는 약들이 효과에 비해서 부작용이 너무 안 좋은 게 많았는데 네. 지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이제 그런 약들 같은 경우 GLP-1 계열이잖아요. 이제 예. 그런 약들은 대사 건강이라든지 어떤 부수적인 면에 있어서 건강상의 유익이 많아가지고 네. 관련해서 이제 아마 열풍이 더 세게 불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다만 생각하셔야 될 점 뭐냐면 살은 잘 빠지고 대사 건강도 뭐 괜찮아질 수 있어요. 심혈관계도 괜찮고 다만 내가 원하는 체형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뱃살을 빼고 싶어가지고 이거 한번 써봐야 되나 해서 이제 테스트로 좀 써봤는데 예. 뱃살은 안 빠져요. 살은 빠지지만 네. 체형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뱃살도 빠져야지 맞긴 하죠. 네. 그런데 이제 뱃살보다는 근육이 줄어들기도 쉽습니다. 예를 그렇죠. 들면 이제 나이대에 따라 가지고 예. 예를 들면 저처럼 중년에 예. 운동은 잘 안 하는 그런 아저씨 몸을 가진 분이 근력 운동은 열심히 안 하면서 이런 약으로 살만 빼려고 하다 보면 어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예전에 ET 체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팔다리 예, 가늘어지고 예. 배는 나오고 그게 더 심화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런 걸 써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예. 반드시 이런 약을 사용 중에는 운동. 근력 운동 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SNS상에도 보면 부작용에 대해서 막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또 많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부작용은 어떤가요? 그런데 실제 부작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극적이거나 네. 이제 저 약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뭐 한 번 쓰면 평생 써야 되나 뭐. 그거는 이제 가능성도 있어요. 고도 비만인 분들은 왜냐하면 요요가 오니까요. 예. 근데 그거보다는 뭐 예를 들면 약을 썼을 때 무슨 뭐 눈에 안 좋다라든지 무슨 뭐 췌장에 안 좋다라든지 예.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뭐 또는 담석증이 악화된다든지 다 맞아요. 생길 수는 있는 부작용들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처방약이기 때문에 예. 의사하고 잘 상담해서 네. 약을 쓸지 말지 결정하셔야 되고 네. 또 약을 탈 때는 약국에서 상담 충분히 받으셔야지 더 안전하게 쓸 수 있겠죠. 이 약이 등장하고 나서 뭐 실제로 헬스장을 다니는 분들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앞으로 이런 비만 치료제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운동하는 분은 다시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약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약에 돈을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운동을 갈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예. 이제 관련해가지고 미국 쪽에 이제 자료를 보면은 사실은 이게 소득이 충분한 그런 계층에서는 운동이 더 늘어났어요. 예. 왜냐하면 약으로 이제 좀 살이 빠지고 나니까 이제는 몸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평상시에 운동 안 하던 분도 막 헬스장 끊어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약값이 앞으로 많이 내려가고 사용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범위가 넓어지면은 네. 아마 이제 운동 병행하는 분들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앞서 이제 저희가 음식 푸드 라이터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라이터인지 아니면 푸드 파이터인지 모를 정도로 먹는 걸 좋아하신다고 소개를 하셨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이 먹는 행위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도 제안을 하시는데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먹는 거에 있어가지고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옛날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저한테 아버지가 주스 마시라고 한 잔 주실 때 이거 오렌지 주스 비타민 C 마셔라 이렇게 하면서 주셨었거든요. 좀 많이 먹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1950년대 오렌지 주스 광고입니다. 미국에. 이거 비타민 C니까 마시라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음식을 어떤 하나의 영양 성분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마케팅에 너무 오랫동안 휘둘려 왔어요. 그 음식은 어떤 그런 한 성분 때문에 우리가 섭취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음식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우리한테 즐거움 또 우리한테 어떤 에너지를 주는 그러면서도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훌륭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음식에 숨어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면적인 의미를 좀 생각을 하면서 즐겨야지 이걸 마치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 집어넣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성분이나 영양소를 생각 안 하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뭐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는요 그 생각하고 먹으면 더 맛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예를 들면 지금도 오렌지 주스 마실 때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그러면서 주셨던 기억을 하면서 더 재밌게 즐겁게 마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좀 재미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된다. 지금 어플리케이션 콩에 두 가지 지금 의견이 올라오는 게 그 주사가 요즘 그러니까 아마 비만 치료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무섭다라는 분도 계시고 나도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나이 있는 분들 비타민을 너무 맹신해서 만병통치약처럼 하루에 막 2-3개씩 드시는데 그런 건 괜찮냐라는 질문도 하셨거든요. 짧게 뭐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일단 주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결정이고 이제 의사 상담 필요한 부분이지만 제가 이제 실제 경험을 해본 바로는 역시 식단하고 운동이 장기적으로는 더 유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요즘에 그동안 잠시 바쁘다고 미뤄놨던 근력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뭐라고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제가 정말 너무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아쉬운데요. 못다한 이야기는 또 책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책 읽어주시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당부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건강이라는 거를 뭐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건강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요. 건강이 어떤 불안감이나 두려움의 근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꼭 드리고 싶냐면 건강은 그렇게 장기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내가 건강하다면 너무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더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라고 9988-234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의 건강, 내일 아침 건강을 위해서 생각을 해라. 오늘 나의 컨디션. 오늘 푹 자고 일어나가지고 기분 좋으면 너무 좋다. 이런 걸 좀 중간중간에 이런 만족을 가져주셔야 내일 더 건강할 수 있는 거지. 너무 길게만 보시면 오히려 오늘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건강 구독 사회를 펴낸 정재훈 약사와 건강에 대한 이야기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